조만간 대출금리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크게 인하가 될 소지가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중금리의 3%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크게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리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하가 되고 있는데 환율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환율의 가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이번 금융위원장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5대 시중은행의 지주 회장단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금융감독원장은 빠르면 5월, 아무리 늦어도 6월 이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에 대한 시행이 나올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 뒤에 판소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열어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큰 노력이 있었다며, 국민이 이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김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 같은 원가 상승 요인이 있지만 경영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해달라며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여러 지주 회장단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최근 미국과 유럽의 은행 사태는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고객의 신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며, 경영진이 이보다 더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내 단기자금 시장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들이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30일 전망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최근 여러 가지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국내 단기자금 시장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에, 이에 영향을 받아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5월 내지 6월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국민들이 은행권의 노력과 최근 단기자금 시장의 안정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대출금리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크게 인하가 될 소지가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중금리의 3%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자,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자금조달금리, 이 자금조달금리에 플러스 가상금리를 더해서 고정금리가 책정이 되고요. 이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코픽스 금리를 기본으로 해서 가상금리를 합해 변동금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금조달금리로서 고정금리로 기준화하는 이 시장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금리로 기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채 5년물 금리. 근데 이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하락했다. 자, 저번 달 2월 달만 하더라도요 4.5%였습니다. 엄청나게 높았죠. 이 4.5%의 금리가 한 달 만에 3.9%로 하락했다. 그리고 이 코픽스도 신규 취급액 기준에서 봤을 때 금리가 가장 높았던 12월 달에 4.3%였습니다. 근데 현재 3월 달 기준에서 3.5%로 하락했다.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 금리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텐데, 그걸 살펴보려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기준이 되는 이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기준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의 채권금리를 기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크게 받고 있다. 자,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채권에 대한 금리도 함께 크게 인상이 될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채권 투자자가 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신규 발행된 채권의 표면금리가 기존에 있던 채권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긴축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페드가 가지고 있던 채권들을 시장에다가 전부 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자산 시장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했었던 거죠. 그리고 대출 금리는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앞으로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미 FOMC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점도표에서 이제 금리 최상단에 대한 금리가 발표가 되었죠. 5.1%. 따라서 시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올려도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5월 달에 동결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전망치가 86%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리가 연내에 인하될 거다, 7월 달 정도에 인하될 거다라는 전망치는 90%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파월 의장은 지금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더 많이 동결이 되고 연내에 금리가 빠르게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미국 점도표, FOMC 점도표에서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파적 발언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따라서 그 매파적 발언을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은행 파산 위기가 계속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는 앞으로 없을 거다라는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다. 따라서 동결이 되거나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채권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채권 투자 수요층들이 바라봤을 때 이 채권의 지금의 금리가 상단으로 보이는 거고 지금 가장 높은 채권의 금리로 매수하는 이런 매수 행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되면서 채권에 대한 금리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당장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인하는 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는 미리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죠. 이 기대감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 기대감이 실제로 진행될 소지가 매우 높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시장은 선행해서 움직인다. 따라서 시장 지표들이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대출에 대한 금리도 하락하는 거죠. 모든 시장에 대한 금리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락했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봤을 땐 환율이 아직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
외자 유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외자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우리나라의 국채 시장에서 바라봤을 땐 국채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의 채권에 대한 금리는 상승될 요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도 따라서 인상될 요지가 있다 보니 금융위원장이 앞선에 기사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이거 은행권에서 흡수하십시오. 이거 감안해서 흡수하고 그냥 인하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배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기준금리 이제 앞으로 동결과 인하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하가 되고 있는데 환율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환율의 가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다.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잠시 인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잠시이고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채권의 금리는 계속적으로 하향세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 있거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금리도 인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지금 시중금리들 국민은행이 지금 3% 주택담보대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중은행들도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빠르면 5월 아무리 늦어도 6월 상반기 내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중은행들이 3% 수준까지 인하될 소지가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